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위로가 되지요. 하지만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부모의 삶을 구질구질하다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할까요? 오늘 사연은 평생 낡은 지갑 하나로 인생을 읽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지독한 짠순이 노인의 구걸 같던 모습이 대형 병원장이 무릎 꿇고 절하는 100억 기부의 전설이 된 사연. 지금부터 보이는 것이 전부라 믿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장인의 통쾌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고단했지만 돌아보면 눈물겹게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평생을 아끼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순자님은 지금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엔 언제나 낡디낡은 지갑 하나가 들어있지요. 가죽은 벗겨져 허옇게 일어났고 지퍼는 뻑뻑해서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물건 말이에요. 어머님, 제발 그 낡은 지갑 좀 치우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순자님은 멋쩍은 듯 지갑을 주섬주섬 옷 속에 감춥니다. 젊은 시절 콩나물 한 줄기, 두부 한 모도 벌벌 떨며 샀던 습관이 몸에 문신처럼 배어버린 탓일까요? 10년이 넘은 그 지갑은 순자님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남편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선물이자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하려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녀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책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옛 물건에 집착하곤 합니다. 자식들은 궁상맞다며 버리라고 성하지만 그 물건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의 온기가 서려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도 남들은 모르는 버리지 못하는 소중한 낡은 물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대치동에서 잘 나간다는 며느리는 순자님의 그런 모습이 참기 힘들었나 봅니다. 어머님, 그다 떨어진 가죽 지갑 좀 제발 버리세요. 제 친구들이 볼까봐 무서워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 좀 쓰세요. 사람이 격이 있어야지.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순자님의 가슴에 꽂힙니다. 격이라. 그놈의 격이 무엇일까요?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면 격이 높아지는 걸까요? 며느리는 순자님이 가장 아끼던 낡은 수첩과 지갑을 거지 소품이라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 수첩, 그게 어떤 수첩인지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 안에는 순자님이 지난 30년간 자신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 값도 아끼면서 조용히 기부해온 내역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독거노인 연탄 지원금, 보육원 장학금. 그 수첩은 순자님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때로는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뼈를 때리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끼며 살았는데. 하지만 순자님은 그저 묵묵히 쓰레기통을 뒤져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흙 묻은 수첩을 옷소매로 닦아내는 그 거친 손등 위로 서러운 세월이 주름처럼 깊게 패여 있습니다. 며느리에겐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순자님의 손자를 명문사립병원 부속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 병원 재단 이사진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명품 가방을 사고 호텔 모임에 나가며 정작 그 돈을 대주는 시어머니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재단 행사 있는데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어머님 차림새로 가면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나 하세요. 며느리는 순자님을 부끄러운 존재, 감추고 싶은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가둬두려 했지요. 참 야속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늙으면 그저 뒷방 늙은이 신세인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죠. 며느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안달했던 그 행사, 그날은 병원이 신축병동 완공을 기념해 최고의 후원자를 초청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시했던 그 구질구질한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중년의 고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 둥지 혹은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거리감. 순자님은 텅 빈 거실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순자님은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단단한 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겉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내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자부심 말입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평소 즐겨 입던 깨끗한 면바지와 헐렁한 셔츠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버리려 했던 그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매지요. 화려한 드레스도 반짝이는 보석도 없습니다. 그저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소박한 모습 그대로 그녀는 집을 나섭니다. 진정한 품격은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행사장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요리가 즐비하고 우아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옷과 가방을 훑어보며 급을 매기기에 바빴지요. 로비 한가운데서 며느리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굽실거리는 며느리의 모습, 어쩐지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애에 목숨을 걸게 되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돌고 순자님이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공작새들 틈에 섞인 참새 한 마리 같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쏠립니다. 경멸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하지만 순자님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천천히 마치 그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님을 발견한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당장 나가요. 제발 좀.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순자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살이 찝힐 듯 아픈 소나기 힘에서 며느리의 다급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경비원 아저씨, 이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하다니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며느리는 창피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어떻게든 순자님을 밖으로 밀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의 짝이 나를 이토록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면 우리는 그저 성가신 존재가 되는 걸까요? 하지만 순자님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그 눈을 바라봅니다. 슬픔과 연민이 담긴 깊은 눈으로 말이죠.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 행사장 안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가 노망이 나셔서.
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장은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며느리를 옆으로 밀쳐내더니 순자님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순자 여사님, 이 귀한 분이 예약도 없이 어찌 오셨습니까?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살려주신 100억 기부의 주인공이신데 저희가 마중을 나갔어야 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낡은 면바지를 입은 노인이 며느리가 거지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병원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행사장.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구질구질한 노인이 병원의 명예회장이자 거물국 후원자였다니 며느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며느리가 순자님의 발등을 붙잡고 울먹입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가요? 돈이 많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잘해드렸을 거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순자님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평생을 마음에 담아왔던 말을 꺼냅니다. 내가 말하던 격이라는 게 고작 명품백이었니? 나는 내 낡은 지갑 속 돈을 아껴 아이들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사람을 돈으로 급으로 나누는 내 그 무식함이 내 격을 떨어뜨리는구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아니, 배고픔을 견디는 법부터 가르치기로 한 것이지요. 손자의 학교 지원금은 물론 아들 내외에게 주던 매달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 공증을 마쳤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를 망치는 독이 될 뿐이다. 이제부터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 아들 내외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원망도 했겠지요. 하지만 땀 흘려번 돈 10,000원의 소중함을 며느리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지 않을까요? 비싼 가방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배우는 과정일 겁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은 바로 홀로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순자님은 그 낡은 지갑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향하는 곳은 화려한 백화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보육원입니다. 할머니 오셨다.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순자님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꽃이 핍니다. 명품 옷을 입었을 때보다 아이들의 콧물을 닦아주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재물인가요? 아니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마음의 행복인가요? 나이가 든다는 건 비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자존심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이 들어가는 중년의 품격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지갑 속엔 무엇이 들어있나요? 혹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이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아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